안녕하십니까. 역사대장입니다. 두 번째 강의인데요. 두 번째 강의는 위진남북조 수당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는 시험 대비 핵심 요약이기 때문에 이 강의만 봐서는 만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교과서를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지금 두 번째 강의인데 첫 번째와는 다르게 빔 프로젝트 이용해서 먼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판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춘추전국 시대, 그 다음에 진, 한, 이렇게 배웠는데요. 한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한나라가 분열이 돼서 위초고 삼국지가 되는데, 요쪽에 위, 그다음에 안쪽에 초, 오. 이 위초고 삼국지는 누가 통일하냐면 사실상 위나라가 통일하고요. 그 다음에 위나라의 뒤를 이은 이제 이 뒤를 이어서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위진. 이 진은 처음에 얘기했던 진시 황제의 진하고는 좀 한자가 다릅니다. 근데 이 진나라가 위쪽에 이제 위쪽에 유목민족들한테 이렇게 쫓겨가지고 이 진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한족이라고 해서 중국의 85% 이상을 차지하는데 문화 수준이 높아. 얘네들이 유목민족한테 쫓겨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온다고. 그래서 동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이거를 동진이라고 해요. 알겠니? 이쪽은 유목민족들이 차지해요. 이렇게. 이 한족들이 아래쪽에서 여러 왕조를 세우는데 이 왕조를 남조라고 한다. 남쪽에 나라를 세웠다 해서 남조. 그 다음에 좀 사살 조금 더 길게. 이 위쪽에는 유목민족들이 5개의 오랑캐 오자야. 5개의 오랑캐가 16개 국가를 세워서 혼란기를 겪다가 이제 요 혼란기를 북위라는 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데 이 북쪽의 유목민족들이 세운 요 왕조, 이 왕조를 뭐라고 하냐면 북조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위초고 삼국지의 위, 그 다음에 그걸 통일한 진, 그 다음에 진나라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한족의 왕조, 남조, 그 다음에 북방 유목민족들이 세운 북조, 이렇게 해서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해. 알겠니? 자, 한나라가 분열돼서 위초고 삼국지가 됐어. 위나라의 뒤를 이어서 진나라가 통일을 한다. 이 진나라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왕조를 세웠는데 그게 남조. 그 다음에 위쪽에는 북방 유목민족들이 5호 16국 시대에 혼란기를 겪어 5개의 오랑캐가 16개의 나라를 세우는 5호 16국 시대의 혼란기를 북이라는 나라가 통일을 하고 그 북쪽에 유목민족의 왕조가 생기는데 그거를 북조라고 한다. 이 위진남북조 시대의 중심 세력은 문벌 귀족인데 이때는 아직 과거 제도가 없었어. 그래서 구품 중정제라고 중정관이라는 사람이 관리들을 추천해. 호족들을 추천해서 귀족으로만, 호족은 지방 세력이고 귀족은 중앙 세력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관리들을 추천하다 보니 귀족 사회가 된 거야.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의 중심 세력은 문벌 귀족들이고 관리를 추천하는 제도, 요거를 구품중정제라고 해요. 자, 위진남북조 시대는 기본적으로 혼란한 시대야. 혼란한 시대에는 뭐가 발달하냐면 항상 사상이 발달해. 춘추전국 시대도 마찬가지잖아. 이때 발달한 사상, 먼저 불교가 굉장히 발달해. 그래서 석굴, 돌에다가 돌을 파가지고 부처님 새기고 하는 석굴이 많이 발달했고,
이런 석굴들이 발달해서 교과서에서 그 석굴들을 확인을 해야 돼.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도교 사상. 이거는 뭐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도가 사상에서 발달한 거야. 그 다음에 청담 사상. 맑은 얘기만 하자는 거지. 중앙이 썩었으니까 지방에서 맑은 얘기만 하자. 대나무 숲에 7명의 현명한 사람이 이제 그 맑은 얘기하고 살았겠지. 이걸 청담 사상이라고 해요. 위진남북조는 혼란기라서 이런 사상이 발달해. 그리고 귀족 사회다 보니까 도연명 같은 시인도 있었어. 자,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수나라인데, 수나라는 임금이 2명밖에 없어. 3명으로 볼 수도 있는데 2명만 알면 돼. 수나라 임금은 문제와 양제. 수나라 문제 때 과거제도가 처음 시행됐어. 그래서 문제가 과거 문제를 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 다음에 양제, 대운하. 중국의 강남과 화북을 잇는 대운하를 만들었어. 굉장히 긴 운하다. 이런 거 만드니까 힘들겠지. 게다가 고구려 침공했다가 을주문덕한테 격퇴당해. 그래서 수나라 망해버린다. 자, 수나라가 망하고 등장한 나라가 당나라. 당나라는 누가 유명했냐면 당태종이라는 사람이 유명했어. 당태종 때 정치 삼성육부제도. 이 삼성육부제도는 고려의 이성육부, 발해의 삼성육부, 뭐 일본의 이관팔성제 이런 데 영향을 끼쳐.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토지는 균전제야. 농민들한테 균등하게 땅을 나눠줘. 그럼 땅을 나눠줬으면 세금을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세금 제도는 조용조. 그 다음에 군대는 강제로 끌려가는 의무병, 부병제. 이게 당나라의 제도야. 늘 얘기하지만 조용조가 뭔지, 부병제가 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나라에서 부병제를 했다. 나라하고 있었던 일을 매칭시키는 게 중요하다. 자,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안사의 난이 일어났어. 안사의 난, 절도사의 난이다. 안사의 난, 안록산과 사사명이라는 절도사. 이때 절도사는 누구냐면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이야. 자, 안록산과 사사명이 난 이후에 제도가 바뀌어. 그전에는 균전제였는데 장원제로, 그 다음에 조용조에서 양세법으로, 부병제에서 모병제로. 모병제는 직업군인 제도다. 알겠니? 자, 요렇게 제도가 절도사에 난 이후에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 이 절도사에 난 이후에 당나라가 쇠퇴하게 돼. 절도사의 난으로 쇠퇴하다가 황소라는, 당나라 때 황소라는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황소의 난. 그 이후에 나중에 절도사 주건충이라는 사람한테 멸망한다. 자, 당나라 문화는 굉장히 국제적이고 귀족적인 문화야. 그냥 국제적이고 귀족적이다 알면 되겠어. 그 다음에 이런 건 됐고, 당나라의 장안성은 국제적인 도시야. 그 다음 여러 가지 종교가 들어오고, 이 당시 당나라를 지금의 미국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동아시아 전체의 문화권이 형성돼. 동아시아의 공통된 문화권. 동아시아라 하면 중국, 몽골, 한국, 일본 뭐 이 정도를 동아시아라고 한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자, 유교, 불교, 율령, 이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된 시기가 당나라 시기다. 자, 지금까지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위진남북조 수, 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반드시 교과서를 읽고 거기에 나오는 그림들을 살펴봐야 된다. 자, 그러면 판세에서 잠시 설명하도록 할게. 자, 그러면
키워드만 다시 한번 분석해 볼게. 저기 한나라가 분열돼서 위초고 삼국지가 된다 했지. 이 위나라의 뒤를 이어서 진나라가 통일을 한다. 그래서 위진. 요 진나라가 북방 유목민족들한테 쫓겨서 남쪽으로 내려와. 그래서 이쪽에는 한족들이 남쪽의 왕조를, 북쪽에는 유목민족들이 5개의 오랑캐가 16개의 국가를 세우면서 혼란기를 겪다가 북위라는 나라가 통일하고 이쪽에 유목민족들의 왕조가 세워져서 북조. 그래서 이 시기를 위, 진, 남북조라고 한다. 알겠니? 자, 위진 남북조 시대는 역시 혼란기야. 혼란기에 뭐가 발달한다고? 사상이 발달한다. 자, 위진 남북조 시대 발달한 사상은 대표적으로 불교가 무지하게 발달해. 그 다음에 도교, 청담 사상. 이 도교는 도사, 신선 뭐 이런 거 되는 거야. 불로장생, 자연에서 살고, 뭐 중림치련 이런 사상들이 발달해. 위진 남북조 시대의 중심 세력은 귀족이야. 귀족은 같은 사람들끼리 추천해서 관리가 됐는데 그 추천 제도는 구품 중정제라고 한다. 구품 중정제. 그 다음에 한족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강남 지방이, 이 아래쪽을 강남이라 하거든. 강남 지방이 개발되기 시작해. 자, 위진 남북조 시대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수나라. 수나라는 아까 위진 남북조를 통일한 나라라 했지. 위진 남북조를 통일했는데 수나라는 2명의 임금만 알면 돼. 한 사람은 문제, 한 사람은 양제. 문제는 과거 문제, 양제는 대운하, 그 다음에 고구려 침공. 고구려 침공하다가 망했어. 수나라는 이렇게 망했어. 그리고 당나라. 당나라는 당태종이라는 사람 때 잘 나갔어. 그러다가 중간에 현종 때 안록산, 사사명, 안사의 난이 일어나서 쇠퇴하게 되는데, 이 안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절도사야. 군인들, 이 난으로 쇠퇴하게 돼. 쇠퇴하다가 뭐 황소라는 농민 반란도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절도사한테 망하게 돼. 당나라 제도가 중요한데, 당나라 정치는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삼성, 육부, 토지는 균전제, 조세제도, 세금이지. 세금제도는 조용조, 군사제도는 부병제. 자, 어쨌든 이런 토지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뭐 때문에 변하냐면 안사의 난 때문에 이게 변한다고. 그래서 균전제는 장원제로, 조용조는 1년에 세금 2번 내는 양세법, 부병제는 직업군인, 모병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게 안사의 난 때문이야. 당나라의 중심 세력은 귀족이야. 상당히 귀족적이고, 이때 뭐 이태백이라는 시인, 이백, 두보 이런 시인들도 나오고. 당나라 문화는 상당히 국제적이다. 당나라 문화가 국제적인 이유, 그런 거 교과서에서 확인을 해야 돼. 당나라 문화가 국제적인 걸 보여주는 사례,
뭐 당삼체,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 교과서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 때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돼. 동아시아 문화권 뭐라 했지? 한자, 유교, 불교, 율령이야. 자, 당나라 핵심 키워드는 요 정도면 될 것 같아. 당나라가 망하고 이제 중국이 5대 10국이라는 혼란기를 거치게 되고 그 5대 10국을 통일한 절도사가 송나라를 세운 조광률이라는 사람이다. 송나라는 범위에 안 들어가는 학교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당나라까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과서를 꼼꼼히 봐야 돼. 자, 그러면 마무리. 오늘은 위진남북조 수당에 대해서 수업을 했어. 이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이런 것 좀 눌러줘. 네, 감사합니다.